회계원리 5주차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수업에 들어와서 회계원리는 지금 수정분계라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분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정분계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원시분계, 최초의 분계의 내용이 시간의 어떤 진행에 따라서 또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무엇인가 조정, 즉 증가하거나 차감되어야 될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역시 회계는 모든 의사표시를 분계로 하죠. 분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분계를 우리는 수정분계라고 합니다. 오늘은 5주차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수정분계 유형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새로운 수정분계 유형을 배우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주차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선수금 내용이죠. 그죠? 무엇인가 이 기업이 또는 그 집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학생에게, 여러분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에게 월세를 1년치를 미리 받게 되면 차변의 선수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그렇게 원시분계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 대변의 선수금이 바로 미리 받은 돈, 집주인 입장에서는 1년치 월세를 미리 받았으니까 부채가 되겠죠. 부채 계정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 선수금은 집주인의 수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정분계가 이제 선수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변 쪽으로 이동하고 대변 쪽에서는 실현되는 수익 이름이 되겠죠. 이것은 이 기업이기 때문에 용역 매출, 이제 이 기업이 세탁 용역을 한다고 가정했으니까요. 만약 일반 기업이면 그냥 매출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선수금 10,000원이 이렇게 사라지고 차변 쪽에 가면 선수금은 사라지는 겁니다. 대변이 처음 존재했던 거고 그 다음에 10,000원이 실현된 거죠. 뭘로? 용역 매출로. 이렇게 수정분계하는 방법을 우리는 선수금 수정분계 A 방법, 방법 1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 1에 따라서 전기를 하게 되면은 선수금이 원시분계 대변에 50,000원이 나오고 이런 매달마다 차변 쪽에 10,000원씩, 이제 이 문제 같으면 5번 나오겠죠. 차변에. 그죠? 그리고 대변 쪽에 수정분계를 통해서 용역 매출이 이 전기로 옮겨지는 그런 어떤 전기, 수정분계 전기가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죠. 그죠? 그리고 방법 B는 방법 A와 달리 대변에 바로 용역 매출이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한 달 뒤에 용역 매출이 아닌 부분을, 그 아닌 부분이 뭡니까? 선수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변의 용역 매출,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이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A 방법이든 B 방법이든 결론은 동일하다는 거 누누이 증명했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B 방법이 있다는 거. 그죠? A 방법 말고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 방법의 전기도 물론 동일합니다. 전기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기라는 것은 이 분계에 나오는 그 명칭에, 즉 이 슬라이드를 보면 차변의 용역 매출이고 대변의 선수금이죠. 그럼 이 용역 매출을 한 표에 모아서 차 대변의 금액을 통해서 잔액을 알아보고 싶다. 그겁니다. 이 용역 매출이 원시 최초의 분계에서는 대변 쪽이 50,000원이고 이번 수정 분계에서는 파란색 박스 안에 보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왼쪽에 그대로 옮기면 돼요. 그래서 40,000원. 그래서 잔액은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50,000원에서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됩니다. 잔액 구할 때. 요령은 간단해요. 이게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은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선수금은 처음 나왔으니까 그냥 대변 쪽이죠. 선수금 적고 T계정, 대변에 그냥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분계만 정확히 하면 전기는 이 분계에 나오는 계정별로, 그럼 용역 매출은 용역 매출대로, 선수금은 선수금대로 계정별로 이렇게 금액을 집계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잔액을 구하는 그걸 하는 것을 전기라 그런다. 뭐 그래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방법 A와 방법 B는 두 개 다 선수금 잔액이 40,000원, 한 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용역 매출은 10,000원이 실현된,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증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방법 A와 방법 B를 다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에 따라서는 일단 방법 A,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분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서울 갈 때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 기차를 타는 방법이 가장 대구에서는 일반적인 서울 가는 방법이 이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방법 A를 더 집중해서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급 비용에 관한 수정 붕괴를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펴보면 선급 비용은 선수 수익의 반대 개념이죠. 그렇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미리 받은 그 1년치 월세 여러분에게 받은 돈의 이 선수 미리 받은 어떤 부채 그리고 앞으로 자기 수익이 되겠죠. 부채지면 시간만 지나면 반대로 여러분이 미리 집주인에게 1년치 월세를 냈다면 그거는 선급 비용이죠. 그죠? 집주인에게 주긴 줬지만 여러분의 자산이죠. 1년이 안 지난 상태에서는 여러분 자산이다. 여러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의 월세, 즉 비용으로 없어지는 그런 계정이 바로 선급 비용입니다. 따라서 선수 수익인이 선급 비용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네요. 받는 쪽에서 미리 받는 쪽은 선수, 미리 주는 쪽은 선급. 자, 두 개 다 똑같이 수정붕괴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선급 비용의 수정붕괴 A는 이렇게 붕괴하는 거지요. 여러분 입장에서 만약에 월세 1년치를 미리 줬다. 그럼 차변에 현금 6만원, 대변에 선급 임차료.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보험료니까 우리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1년치 보험료를 미리 준다. 차변에 선급 보험료, 대변에 현금. 이러한 붕괴를 통해서 수정 붕괴를, 원시 붕괴를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붕괴를 그대로 둬도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붕괴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선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어떻게 붕괴하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수정 붕괴가 되느냐. 정답은 대변의 선급 보험료를 이제 없애고, 다 없애면 안 되죠. 한 달 치면. 그 5,000원이잖아. 6만원에 12로 나누면. 그 다음에 차변은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보험료. 이렇게 수정 붕괴를 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수정 붕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수정 붕괴, 선급 비용의 수정 붕괴 A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또 전기로 옮기면 뭐 같은 논리죠. 그죠? 차변의 보험료는 차변에 적고, 선급 보험료는 대변에 나왔으니까 선급 보험료 T 계정 대변에 적고, 자, 그렇게 옮기면 됩니다. 자, 방법 B도 뭐냐? 방법 A는 선급 보험료라고 했지만, 방법 B는 바로 보험료로 다 처리해버리는 거죠. 차변에. 선급이 아니고 그냥 보험료.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선급 보험료를 다시 찾아내는 거죠. 아, 보험료가 너무 많이 적혔다. 아직 아닌 것도 있다. 뭐,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거꾸로. 자, 그래서 이 방법 B와 방법 A는 선급 보험료라는 말로 붕괴를 하느냐. 처음에 보험료로 붕괴하는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두 가지 방법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그것은 이제 선급 비용이 먼저 전기부터 방법 B에 차변의 선급 보험료 55,000원이 살아났네요. 그죠? 대변의 보험료 55,000원이 너무 빨리 인식된 건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할 때 왜 됩니까? 선급 보험료 차변에 55,000원 적으면 되고 보험료는 대변에 뭐 그렇게 옮기면 되고 방법 A와 방법 B가 또 결과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방법 A로 적거나 방법 B로 적거나 선급 보험료 남은 건 55,000원이죠. 그죠? 같은 개념 아닙니까? 1년치가 6만원인데 한 달 지났으면 55,000원 아직 남아있잖아요. 선급으로. 그 다음에 한 달치 보험료 얼마입니까? 5,000원. 그 잔액이 나오면 동일한 결과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방법을 하든 B 방법을 하든 그렇게 잔액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모품도 뭐 방법 A와 방법 B가 있죠. 그죠? 소모품이 뭔지는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죠? 영업 목적으로 갖고 있는 이렇게 자주 교체되거나 충당돼야 될 그런 어떤 재화나 어떤 그런 어떤 비품, 그 비품은 아니고 비품은 따로 있고요. 그러한 어떤 그 용품들을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업이 소모품을 사게 되면은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현금 적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 재고조사를 반드시 합니다. 소모품은 채워 넣어야 되니까.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래,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3만원 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말은 뭐냐? 소모품 중에서 7만원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붕괴하느냐? 비용으로 없어지는 거죠. 기업이 쓴 거죠. 영업 활동에 또는 업무 활동에.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대변은 이 금액만큼 소모품이 이제 없어요. 자, 이러한 어떤 수정 붕괴를 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소모품 수정 붕괴 A라고 합니다. 전기할 때 요령은 소모품 B는 차변에, 소모품은 대변에 적으면 되죠. 붕괴 글에 나왔으니까, 그죠? 자, 저러한 방법으로 역시 하고, 자, 방법 B는 소모품 B로 처음부터 적는 방법입니다. 소모품 B로. 방법 B는 결국은 다 없어질 거니까. 그럼 차변에 소모품비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소모품비가 너무 많아요. 남아있는 게 있더라니까. 소모품비가 아니고.
그러면 그 금액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3만 원이 있다. 대변에 소모품이 너무 많아요. 10만 원은 아니에요. 3만 원은 줄여주세요. 말씀드렸죠. 소모품비 중에서 3만 원 줄이는 방법은 반대쪽에. 자, 그러한 수정 붕괴는 방법 B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전기는 요령이 똑같죠. 그죠? 소모품 수정 붕괴가 차변에 3만 나왔으니까 차변, 소모품 T 계정 4변에 적고, 소모품 B는 대변에 나왔으니까 대변에 적고, 그래 하면 됩니다. 역시 소모품 B 수정 붕괴 AB 방법도 결론이 소모품 잔액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3만원. 7만원만 없어지잖아요. 그럼 소모품 B는 남은 게 소모품 3만원이면 비용된 건 7만원이죠. 이렇게 잔액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 A의 T 계정의 잔액을 구해도 10만원 빼기 7만원 3만원 맞죠? 방법 B는 그대로 3만원. 또 방법 A의 소모품비 얼마입니까? 7만원 그대로. 방법 B는 10만원에서 3만원 빼면 7만원 맞죠? 둘 다 동일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한 내용을 지난주에 쭉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수정 붕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수정 붕괴입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형자산,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유형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유형자산이 뭡니까? 누가 질문하면 유형자산인 것은 형태가 있는, 즉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인데 너무 어려운가요? 쉽게 계정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더 쉬울 것 같네요. 건물, 형태가 있죠. 그죠? 눈에 보이죠. 만질 수도 있고. 기계, 또 자동차, 우리 회계학에서는 차량 운반구라는 이름을 씁니다. 계정 이름을. 차량 운반구, 또 비품, 여러분 집으로 한다면 덩치가 큰 그런 어떤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냉장고라든지. 그런 비품, 뭐 그런 것들, 또 설비, 이런 것들이 다 유형자산입니다. 대부분 금액이 크고, 또 몇 년 이상 쓰고,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런 자산들이 처음에는 새 기계, 새 건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좀 노후화 되잖아요. 그죠? 점점 그런 자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색깔도 바래고, 기능도 떨어지고. 그때 그 자산의 가치를 조정, 즉 수정 붕괴해 줘야 됩니다. 수정 붕괴를 통해서 이 비용 처리를 해야 되고, 자산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없어지니까, 우리 비용의 개념이 나왔으니까, 비용이라는 회계학적 용어의 개념은 수익 창출에 희생된 부분,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지출된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업이 갖고 있는 기계나 건물이 전부 다 기업이 돈 벌기 위해서, 즉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되고 이용되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어떤 유형자산의 가치 하락 또는 비용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이름으로 부릅니다. 얘가 좀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아마 여러분 같은 얼굴이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희생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머리도 희끗희끗 하시고, 젊을 때보다 피부톤도 약간 어두우시고, 그죠? 또 여러분이 아주 어릴 때는 어머니가 굉장히 커 보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보다 작게 보이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왜 보면 희생이고 가족을 위한 어떤 그런 거죠. 그 인간이면 그런 걸 우리가 희생이라 하고 사랑이라 그러는데, 기업은 그러한 어떤 유형자산의 어떤 희생 또는 기업을 위해서 봉사한 부분을 뭐라 부르냐? 감가상각비라 부른다. 뭐 그래 거창하게 제가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조금 너무 거창한 해석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런 세탁기계를 샀다. 기업이 원시붕괴는 차변의 세탁기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붕괴하고, 전기 보니까 세탁기계가 차변에 오니까 전기표에도 차변에 A-1 72만원 이렇게 전기가 됐다고, 이제 처음 전기가 이래 됐다고 시작하고 이제 수정붕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수정붕괴 왜 하느냐? 이 세탁기가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세탁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뭐냐, 기업이 세탁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세탁기가 하루 종일 24시간 세탁물을 이제 세탁했겠죠. 그럼 기계가 마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계 자체가 이용되다 보니까 부품도 이렇게 노후화되고 딸게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이 기계의 어떤 사용에 따른 가치 하락을, 처음에는 새 기계일 땐 72만원짜리 기계였는데 얼마냐? 인위적으로 계산해서 12만원 정도 가치가 이제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변의 세탁기계. 이 세탁기계는 72만원인데 차변에, 대변에 적는 순간 무슨 뜻이냐? 이 세탁기계는 원래는 72만원인데 지금은 12만원이 없어졌다. 즉,
노후화됐다, 흥기계가 됐다,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 뜻입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뭐라고 적느냐, 이 기계가 이만큼 가치가 12만 떨어진 것은 기업을 위해 희생한 거다, 기업의 어떤 비용으로 처리돼야 된다, 그런 희생을. 그래서 뭐라 부르냐, 감가상각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계를 이 수정분계하면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세탁기계,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유형자산 상각의 수정분계입니다. 자, 이런 그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계정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건물, 기계, 차량 운반구, 비품,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수정분계를 연말에 또는 월 단위로 12번 또는 기업에 따라서는 한 번 연말에 12월 달에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유형자산 상각, 즉 다른 말로 유형자산의 수정분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수정분계 유형으로서 그 미수수익, 즉 미수수익 수정분계인데, 미수수익이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지만 실제로 이제 수익이 실현이 안 되고 채권만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채권이 시간이 지나서 현금화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황 변화, 즉 채권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받겠죠. 그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수정분계를 바로 미수수익 수정분계라고 합니다. 커리닝 팩토링 회사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성일고속이라는 회사로부터 한 벌당 500원씩 세탁비를 받고 작업복 50벌에 대한 세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주는 방식이 이제 30벌을 먼저 해주고 20벌을 나중에 해주고 그리고 50벌에 대한 대금을 이제 받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 중에 이제 30벌 세탁을 완료해서 클리닝 팩토링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20벌도 10월 중에 완료될 거로 예상되어 이제 세탁이 모두 완료된 기간에 10월 중에 대금을 청구하였다. 뭐 이러한 내용이 쭉 슬라이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클리닝 팩토링이 주 업무가 세탁소니까 당연히 의뢰받은 세탁물을 세탁하고 돈을 벌고, 근데 그 세탁물이 한 번에 뭐 다 끝나서 한 번에 돈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30벌은 인도했고 나머지는 또 9월 달에 했고 나머지 20벌은 10월 중에 완료될 거로 예상되고 또 세탁이 모두 완료된 기간이 10월 중에 대금을 청구하고 뭐 이러한 어떤 흐름을 갖고 거래들이 발생한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에 수정분계를 이루어지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걸 바로 이제 배우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9월 중에 세탁은 30벌이라 기억나죠? 한 벌에 500원. 그래서 3호, 즉 15,000원. 15,000원의 어떤 즉 수익이 생긴 거죠. 그럼 대변에 수익의 발생인 용역 매출, 이것은 서비스 업종이니까 그냥 매출을 안 하고 두 자를 더 붙입니다. 일반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면 매출이라 그러고, 이런 서비스 업종이나 용역 회사의 경우는 제조업과 구분하기 위해서 두 자의 어떤 의미, 용역이란 말을 붙이면 됩니다. 용역 매출 15,000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차변에 이런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은 수익 계정이면 차변은 무조건 현금이 되는 게 맞습니다. 대변의 아버지 월급날이라고 하면 차변의 아버지가 통장이나 주머니에 돈을 갖고 오시는 날이죠. 그죠?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돈을 못 받았죠. 그냥 이 권리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변이 매출 채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어떤 수익 활동을 했는데 현금을 바로 받지 못하고 받을 권리, 언젠가는 이제 돈으로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생기면 그걸 뭐라 부르냐, 그 자산 이름을 매출 채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차변의 매출 채권 15,000원, 대변의 용역 매출 15,000원, 이렇게 적습니다. 이걸 말로 길게 하면 기업이 세탁 일을 해주고 15,000원어치, 구체적으로 하면은 30벌 하나에 500원짜리 세탁 일을 해주고 이제 세탁물 인도를 했는데 돈은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9월 10월 달이 되든 12월 달에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전기로 하면은, 자, 전기표 만들어 볼까요? 분기에서 차변에 매출 채권 계정이 있고 대변에 용역 매출이니까 하나씩 만들어야 되죠. 전기는 그죠? 계정별로 만드니까 매출 채권
만들면 됩니다. T 모양 그리고, 그죠? 제가 뭐 슬라이드 이미 만들어졌지만 여러분은 연습장에 매출 채권 적고 그 밑에 T 모양 그렸어요. 자, 전기 어느 쪽에 적어야 됩니까? 확률은 50%죠, 그죠?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붕괴의 위치가 결정하는 거죠. 붕괴에 다시 가봅시다. 차변에 매출 채권이 있죠. 그럼 왼편에, 전기할 때도 왼편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15,000원. 또 대변 전기해 볼까요? 용역 매출 적고 T 계정 그렸습니다. 붕괴에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대변 쪽에 있죠. 그러면 당연히 대변 쪽에 용역 매출 대변 T 계정 대변 쪽에 15,000원이라고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붕괴와 전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9월은.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붕괴는 10월 붕괴네요. 그죠? 10월 붕괴는 뭡니까? 일부는 돈으로 받고 일부는 또 용역 매출을 해주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용역 제공 대금을 일부는 받고 또 일부는 또 새롭게 이제 해준 거 받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붕괴 갖고 먼저 정리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기업이 현금은 25,000원입니다. 25,000원의 돈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중에 10월 몫은 만원이고 대변에 보니까 용역 매출 나머지 15,000원 뭐냐? 9월달에 내가 받아야 될 게 10월에 실현이 됐네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대변 쪽에 매출 채권이 적혀 있잖아요. 그건 매출 채권의 위치에 달린 거예요. 차변에 매출 채권이 적히면 그거는 받아야 될 권리가 처음 생긴 거고 이게 받게 되면 없애야 되잖아요. 받았으니까. 그럼 대변에 가는 거죠. 그럼 대변에 매출 채권이 적힌 이 수정 붕괴, 이 대변에 매출 채권이 적혔다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이제 돈을 받아서 상황이 변한 거죠. 이제 받을 걸 받은 거죠. 그다음에 돈은 얼마가 돼요? 이번 달에 바로 받은 만원 용역 매출해주고 그 다음에 작년에 못 받은 지난달 못 받은 15,000원 합쳐서 25,000원이 들어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전기표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전기는 계정이 크게 지금 3개가 나와야 되는데 현금 계정은 생략되어 있네요. 그죠? 제가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금도 T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없네요.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들면 되죠. 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금이라고 적고 위에 T 모양 그리고 어디로 옮기면 됩니까? T 모양 안에서. T 안에서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럼 붕괴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죠. 붕괴에서 현금이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옮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연습장이 다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슬라이드에 있는 계정 2개만 한번 해볼게요. 매출 채권하고 용역 매출. 자, 먼저 매출 채권. A-2 붕괴에서 매출 채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 질문. 대변이네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기할 때도 어느 쪽입니까? T 계정에서.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대변은 오른편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른편으로. 그러면 A-2가 오른편에 얼마? 15,000원. 자, 그렇게 적힌다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첫 번째 질문,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 채권 처음 받아야 될 돈은 얼마였어요? A-1이 그걸 나타낸 거죠. 15,000원. 그리고 이 금액 중에서 받은 돈은 얼마예요? 그 A-2가 나타내는 거죠. 왜? 매출 채권 오른편은 받은 걸 나타내니까 15,000원. 그럼 15,000원 받을 거 있는데 15,000원 받았네요. 마지막 질문 던질게요. 앞으로 받을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요? 왼편과 오른편이 동일한 금액이니까 0이잖아요. 0이면 받을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매출 채권 15,000원이 9월달에 생겼다가 10월에 다 받고 이제 받을 게 없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용역 매출을 한번 해볼게요. 용역 매출은 9월달에 15,000원 왼편에 한번 보세요. 적힌 거 있었죠. 이번에도 또 만원 오른편에 적혀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9월달에 오른편에 용역 매출 15,000원 이번 달에도 대변 오른쪽에 만원 합쳐서 이 기업의 총 매출 규모는 얼마입니까? 2번을 통해서 25,000원 즉 25,000원의 수익을 올린 기업이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용역 매출 T 계정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5,000원, 두 번째는 만원. 자, 용역 매출은 수익 계정이고 수익 계정은 대부분 정가는 대변에 나오고 또 전기 때도 당연히 대변 뭐 이렇게 정리가 된다. 뭐 그렇게 한번 복습까지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그 미소수익 수정분기의 반대 개념인 미지급 비용에 관한 수정분기입니다. 기업이 어떤 비용이 발생했지만 현금으로 주지 못했다. 그러더라도 이미 비용은 발생한 거죠. 그래 되면 부채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자입니다. 이자 비용.
이런 이자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죠.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뭐 일시적으로 잠시 이자 비용을 못 줬다. 뭐 그렇다고 적을 게 없거나 쉽게 말해 붕괴할 게 없는 게 아니죠. 이미 비용은 발생했고 그러나 이자를 못 줬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미지급 비용들의 수정 붕괴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못 줬지만 결국 또 주게 되면 이제 없애야 되고. 자, 그래서 그러한 개념의 어떤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역시 같은 회사, 커리닝 팩토링 회사고요. 9월 11일에 이자율 연 18%는 현금 20만원을 1개월간 차입했다. 즉 차입금, 즉 은행 부채가 발생했고, 그럼 분개로 표현해 볼까요? 여기는 없지만 슬라이드 차변에 현금 20만원, 대변에 차입금 20만원. 그 차변에 현금은 일단 빌리든 어떻게 됐든 이 현금은 기업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이야, 정가. 근데 대변에 이 돈은 빌린 돈이잖아요. 그래서 부채 이름이 대변에 차입금 20만원.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가 부채, 즉 채권자 거다. 뭐 이런 붕괴의 어떤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는 9월에 주는 게 아니고 이제 10월에 이제 주는 거네, 그죠? 10월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네요. 근데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자와 원금이 10월에 지급되지만 이제 이자는 보통 한 달 단위로 계산되다 보니까 9월 30일 날 이미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0월 달에 이자와 원금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단위가 보통 한 달이니까. 그러면 20만 원의 이자가 연 18%, 연이니까 0.18인데 한 달분은 얼마입니까? 0.18 곱하기 1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날수 계산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쭉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월 말에는 9월분 발생 이자를 계산하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 기업이 20일분 이자만 뭔가 정리한다. 왜? 날짜가 9월 11일 날 빌렸잖아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12분의 1하고 마지막에 전체 9월달이 30일인데 11일부터 30일까지는 20일밖에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30분의 20 요렇게 반영된 이자가 언제 발생돼 있다고요? 9월 30일 날.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이자를 10월 달에 주니까. 그럼 회계학을 안 배운 친구 입장에서는 10월 달에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는 9월 30일 날 한 달치 이자를 적는 이미 발생한 이자를 그러나 주지는 못했죠. 그런 이자를 적는 붕괴, 즉 수정 붕괴 상황이 발생한다. 여러분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차입금이라든지 또는 채무가 있을 경우 이러한 이자 발생은 했지만 지급은 좀 뒤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그 이자 비용에 관한 미지급 이자 비용에 관한 수정 붕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미지급 비용에 관한 수정 붕괴는 계정이 예를 들면 이자 비용이 뭐 매달 발생하니까 이자 비용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자 비용 계정에서 이제 미지급 매달 계산하다 보니까 또는 뭐 임차료, 또 임차료 같은 경우도 매달 주잖아요. 근데 임차료를 뭐 매달 단위로 계산했을 때 못 줬다. 역시 미지급 임차료라는 미지급 비용 수정 붕괴가 발생하고 보험료 뭐 다양합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여러분 집 생활비 같으면 전기, 수도세와 관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통신료 뭐 이러한 것들이 매달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용이죠. 그럼 매달 발생하는 비용 계정에서 만약에 부채, 즉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러한 수정 붕괴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정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이 미지급 비용에 관한 수정 붕괴를 통해서 그러한 개념을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9월과 10일 두 개월에 걸쳐서 어떤 수정 붕괴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9월달 아까 우리가 그 계산 공식에 따라서 20만원 곱하기 0.018 그 다음에 뭐 12분의 1 그 다음에 30일 중에 20일 뭐 여러가지 공식 전자계산기로 두드려서 그 합이 얼마냐 2,000원입니다 21분 이자가. 특히 회계학 학생들은 전자계산기로 모든 걸 계산합니다. 지금은 수업 중간 원격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전자계산기를 쓰면서 계산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대학생활 4년 동안 회계학은 이 암기로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전부 다 이 전자계산기로 금액을 계산하는 게 당연한 어떤 규정이고 당연한 어떤 관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전자계산기를 손에서 이렇게 쓰는 익숙함이 좀 빠를수록 아마 좀 학문적으로 또 회계학에 친숙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공식대로 일단 계산했다고 치고 지금은 이자 비용 2,000원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아직은 안 주죠. 10월 달에 줄 거 아닙니까? 약속을 그랬잖아. 그러나 발생은 했잖아요. 단위로 봐서는 한 달분 이자가 그죠? 20일분이지만. 자, 그러면 장부에 적는 거죠. 왜 적느냐? 장부에 적는단 말이 붕괴하라는 뜻이죠. 자,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 즉 비용은 어느 쪽에 적어요? 발생하면 차변이죠. 자, 왼편에 차변 쪽에 이자 비용 2,000원이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변은 보통 현금이 돼야 됩니다. 모든 비용의 대변은 현금이 나가죠. 그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20일분 이자가 발생했지만 아직은 안 주잖아요. 그러나 발생은 했고, 그럼 빚이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이자, 뭐 이런 부채 계정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붕괴를 통해서 우리는 9월 달에 이자 비용은 2,000원이다. 첫 번째 확인된 거. 두 번째, 그러나 아직은 못 줬다. 언젠가는 주겠지만 미지급 이자를 통해서 지금 빚으로 남아있다. 2,000원이 줘야 될 돈이 있다. 이자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전기로 옮기면 전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붕괴에 나오는 계정 이름 갖고 하잖아요. 두 개가 나오네요. 이자 비용과 미지급 이자. 그러면 두 개의 전기표가 필요합니다. 전기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자 비용 적고 T 계정 그리고 뭐 그려놨지만 그 다음에 위치만 적으면 되겠네요. 어디에 적습니까? 이자 비용 전기표에서 금액을 왼편에 적습니까? 오른편에 적습니까? 답은 붕괴에서 이자 비용이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에 달린 거죠. 차변에 있네요. 그러면 전기에서도 차변에 적습니다. 미지급 이자는 어떻습니까? 붕괴에서 대변 오른쪽에 있네요. 그럼 전기할 때도 오른쪽에 적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붕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붕괴는 먼저 붕괴 내용으로 바로 할게요. 현금 3,000원이 나갑니다. 그 중에 1,000원은 10월달 이자고, 나머지 2,000원은 9월달에 이미 계산된 미지급 이자로 이제 부채가 늘어난 그 금액을 갚은 거네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아유, 이거 학생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차변, 대변 미지급 이자가 아니죠. 차변입니다. 대변이 아니고 차변인데, 대변으로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오류가 있습니다. 자, 차변이 두 개입니다. 10월 중 이자, A-3. 차변의 이자 비용 1,000원은 이번 달 10월달 이자 비용이고, 또 차변의 미지급 이자는 지난달 못 준 이자 비용이 이제 이번 달에 줬으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차변 쪽으로. 그죠? 부채는 대변에서 발생하고 사라지면 차변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이만큼 뭐가 없어집니까? 내 자산이 없어지잖아요. 이자 1,000원, 그리고 지난달 못 준 이자 2,000원, 그렇게 합쳐서 3,000원이 나가잖아요. 자, 그렇게 붕괴가 됐습니다. 그럼 10월 중에 이제 이자 정리는 다 됐네요. 이자 비용. 자, 그 다음에 전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기 어떻게 합니까? 계정별로 하잖아요. 물론 여기는 계정이 3개가 나와야 됩니다. 3개가 뭐뭐 나옵니까? 이자 비용, 미지급 이자, 현금인데 현금은 생략했습니다. 자, 이자 비용, 미지급 이자 한번 해볼게요.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 전기 어떻게 합니까? 붕괴에 달렸죠. 10월 붕괴에서 이자 비용은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차변이죠. 그럼 왼편에 적어야 되죠. 그러면 9월이나 10월이나 전부 이자 비용은 차변 쪽에 집결되네요. 그럼 비용이 두 번 발생했네요. 이자 비용이 A-2, A-3, 2,000원, 1,000원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는 어때요? 이번에는 어느 쪽입니까? 차변 쪽에 있죠. 그죠? 슬라이드 상에는 대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A-3 그 차변이죠. 그러면 왼편에 있죠. 그러면 어디로 옮긴다고? 전기 때도 왼편으로 옮겨야 되죠. 그럼 왼편으로 옮기는 순간 왜 됩니까? 처음 A-2에는 오른쪽에 A-2 2,000원이 있었죠. 그런데 A-3에서 왼편에 나왔으니까 미지급 이자가 부채 계정인데 오른쪽은 증가, 빚이고 왼편은 감소, 상환한 거잖아요. 그러면 A-2와 A-3를 합치면 2,000원의 빚이 있다가 A-3를 보니까 왼편에 2,000원을 갚았다. 즉 미지급 이자는 이제 있다 없다? 없다. 자,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이해도를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 기업의 9월, 10월 이자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전기표 보시면 나오잖아요. 2,000원, 1,000원 합쳐서 얼마입니까? 같은 쪽이니까 합치면 되죠. 3,000원. 전체 이자는 두 달치 3,000원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미지급 이자는 얼마 있다가 얼마 갖고 남은 건 얼마입니까? 처음에 미지급 이자는 부채 계정인데 있는 것은 오른편이 나타내죠. 부채는 오른편이 증가죠. 최초단 말이죠.
그래서 2천원이 있었어요. 미지급이자가. 그런데 얼마 갚았어요? 왼쪽 봐야 되죠. 부채 계정이니까. 왼편에 2천원 있으니까 전체 금액을 다 갚았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 이제 미지급이자가 갚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 왼편 오른편 한 번씩 나왔으니까. 그래 답하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미지급 이자 수정 붕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뭐 수정 붕괴가 유형이 뭐 있었죠? 선수 수익에 관한 수정 붕괴. 또 그 선수 수익의 반대편에 있는 선급 비용에 관한 수정 붕괴. 또 소모품에 관한 수정 붕괴.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유형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에 관한 수정 붕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미수 수익 수정 붕괴. 또 방금 했던 미지급 비용에 관한 수정 붕괴. 뭐 이러한 식으로 이 수정 붕괴 유형이 크게 보니까 이연, 즉 선순위 선급이니까 미리 주고 나중에 실현되는 그런 수정 붕괴. 이연 수정 붕괴와 발생, 돈은 오고 가지 않았지만 받을 게 생기고 매출 채권, 또 줄 게 생기는 미지급 이자, 이런 발생 수정 붕괴.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소모품 비니 또는 감가상각 비니 같이 그 중간 발생 이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고요. 그런 유형의 수정 붕괴. 이렇게 수정 붕괴 유형이 그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수정 붕괴,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소모품비, 또 감가상각비, 이런 수정 붕괴를 이해하는 순간에 가장 붕괴 중에 어려운, 즉 최초의 붕괴가 있고 그 최초의 붕괴가 시간에 따라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뭔가 조정해야 될 때 조정까지 할 수 있으니까 붕괴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또는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정 붕괴를 이해했다는 것은 붕괴의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 이해한 그런 수준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정 붕괴의 특징은 크게 보면 뭐 선수 수익이니 선급 비용이니 같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에 같이 한쪽이 선수 또 한쪽이 선급이 되죠. 그럼 선급 비용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과 부채라는 계정을 통해서 조정이 되고, 또 미지급 비용 또는 미수 수익 같이 이래 발생은 했지만 현금은 나중에 이래 실현되는 뭐 그러한 발생주의 회계 개념에 따른 수정 붕괴도 있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정 붕괴는 크게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서 수정 붕괴가 다 끝났다, 전기까지. 그래 되면 거래가 발생하고 원시 붕괴장에 붕괴를 최초로 기록하고, 이러한 붕괴의 내용을 계정별로 전기해서 잔액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정 전 시산표를 만들 수 있다고 배웠죠. 그죠? 차변에 자산과 비용 계정을 다 적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 계정을 적어서 합산한 잔액이 양쪽 다 맞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표를 우리가 수정 전 시산표. 여기서 원시 붕괴 내용 중에서 시간에 따라서 선급이라든지 선수 또는 미지급 발생에 따라서 미지급 미수 수익같이 그러한 내용들도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또 소모품비가 사라지는 거, 소모품비, 그런 수정 붕괴까지 다 반영하면 이제 수정 붕괴죠. 그죠? 그리고 붕괴했으니까 정기하고, 그리고 나면 다시 수정 전 시산표에 금액이 달라지겠죠. 수정 붕괴가 있으니까. 그러면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또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뭔지는 우리가 배웠죠. 그죠?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이런 걸 재무제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모든 계정 중에서 특정한 계정은 마감을 시켜야 됩니다. 마감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 계정을 0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내년에도 그대로 자산이 12월 31일 날 100억의 자산이 있었다. 그러면 1월 1일,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도 100억의 자산이 그대로 승계되겠죠. 그렇지만 올해 수익이, 매출이 100억이 있었다. 내년 1월 1일 매출 100억에서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0이잖아요. 원 스타트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다시 매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이나 비용 계정은 마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없애야 됩니다. 내년에는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한 수익이나 비용 계정들을 정리해서 없애고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마감 붕괴라고 합니다. 그럼 붕괴가 최초 붕괴, 수정 붕괴, 마감 붕괴.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해계약은 붕괴로 시작해서 붕괴로 마무리가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이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계는 순환 사이클입니다. 1월 1일 날 최초 새해가 밝으면 이제 연휴가 지나면 사건들이 발생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건 거래는 경제적 어떤 사건, 기업에서 일어나는 뭐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나 수익이나 비용과 관계 있는 계정과 관계 있는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자산이 등장하는지 부채가 등장하는지 그 사건에 자본이 등장하는지 따라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부채 자본은 대변에 그런 규칙에 따라 분계장에 적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각 계정별로 잔액을 따로 구하기 위해서 분기에 나오는 계정을 전부 T 계정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왼편에 있는 건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건 오른편에 옮기는 그런 놀이 했죠. 그게 전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잔액을 알잖아요. 계정별로. 그럼 그 계정을 보기 좋게 한 표로 만드는 게 수정전 시산표. 그리고 수정전 시사표까지 다 만들고 나면 우리가 원시 분계 무슨 성급이니 선순위 미지급이니 미순위 뭐 소모품이니 또는 뭐 건물이니 이런 거 있으면 수정 분계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수정 분계하고 그리고 나면 저 잔액이 달라지겠죠. 분계가 있으니까. 그럼 수정 후 시산표 다시 만들고 그 시산표 안에서 재무상태표에 가야 될 친구들은 자산, 부채, 자본은 따로 재무상태표 보내서 재무상태표 만들고 수익 비용은 손익계산서 보내가 손익계산서 만들고 뭐 이런 게 재무제표 작성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손익계산서의 계정은 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0에서 새로 시작하잖아요. 모든 수익과 비용이 이제 0이잖아요. 내년도니까. 자산, 부채, 자본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그죠? 여러분, 뭐 집,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31일 날 집이 내년 1월 하루 사이에 뭐 없어집니까? 명집이 존재하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집과 같은 자산, 부채, 자본은 그대로 계속 잔액이 이어지고, 수익, 비용 계정은 한 해가 지나면 다 0이 돼야 됩니다. 내년은 새로운 해니까. 자, 그런 어떤 수익, 비용 계정에 0을 만드는 놀이가 마감 분계 하지요. 그럼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만약에 여러분이 회계학 전공자가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금방 제가 했던 이 반복되는 과정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연도 되면 또 하고 그러다 보니 회계는 굉장히 실무적이고 시간이 체화되는 학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년 회계 업무를 한 친구보다 2년 한 친구가 나았고 2년 한 친구보다는 3년 한 친구가 나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연습을 시키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선배라고 부르는 졸업생들의 처음에는 뭐 이렇게 조금 작은 중소기업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이렇게 중견 대기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만큼 이 회계 업무는 경력직을 굉장히 이렇게 찾습니다. 기업들이 우대하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좀 참는, 그렇게 1년 동안 일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좀 참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고 시간이 지나고 또 업계에서 또 회계라는 업계라고 보면은 이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금방 드러나요. 이게 또 중요한 업무 영역이다 보니까. 자, 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회계는 조금 시간이 들어가는, 노력이 들어가는 학문이다.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 분계와 정기, 수정 분계에 관한 내용의 정기는 바로 중간에 있는 거죠. 그죠? 수정 전 어떤 분계와 정기, 수정 전 시산표의 내용에 수정 분계의 내용이 반영돼서 수정 후 이제 시산표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나오고 나면은 수정 후 시산표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손익계산서도 만들고, 대차대조표도 만들고, 기타 재무제표도 만들고, 뭐 그러한 어떤 과정이 바로 회계의 어떤 그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내용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네, 그죠? 자, 우리는 그 5주차 수업에서 수정 분계와 정기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도의 차이와 또는 아직은 익숙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에 또 이해한 친구들은 굉장히 럭키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친구들은 아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출제하는 과제를 풀면서 또 학습의 어떤 이해를 높여야 되고, 또 강의 노트가 제공되면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그러한 여러분의 어떤 보충적인 복습이라고 부를까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회계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또 노력의 어떤 산물입니다. 절대 어떤 뭐 단순한 암기 또는 뭐 이렇게 이해력만 갖고 되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반대로 그 시간만 지나면 또 자전거 타는 거와 동일하게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이 극복되고 나면 자전거는 몇 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그냥 탈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회계가 또 그런 또 재미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때 조금 처음 1학년, 2학년은 좀 어려운데 그 순간을 넘어서면은 회계는 나중에는 그냥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걸 이해의 문제고 또 뭔가 또 제대로 또 답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 답답고 힘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뭐 내가 왜 이걸 이 정도를 이해를 못했을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해주고 부탁드리고 6주차는 다시 한번 그 수정 붕괴 내용을 갖고 아주 짧은 시간, 즉, 한 번 정도 수업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예제를 갖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수정 붕괴를 또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6주차에 있으니까 또 6주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